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일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가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의 민심이 크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전남 동부지역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 간 인신공격성 상호 비방은 여전히 치열했고 도를 넘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김재무 후보의 전과 이력을 놓고 무소속 정윤화 당선인과의 치열한 공방은 급기야 상호 고소 고발로까지 격화했습니다. 공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송기근 후보에 대한 관테크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 후보 진영 간 격한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동부권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녹취록 폭로, 금품 향응 제공 논란 등 도를 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했습니다. 네, 항상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지만 선거 때마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는 저번 선거나 이번 선거나 항상 나타나는 선거로 봐집니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 진영 간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선거 이후 적잖은 후유증까지 예상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민심의 갈등과 분열 조짐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소 고발이라든가 지나친 좀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좀 시민들의 분열까지도 오히려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낯뜨거운 상호 비방과 음해, 네거티브로 얼룩져버린 6.1 지방선거.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 시 국민들의 축제로 승화시켜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역 출마 후보들의 다짐은 결국 헛고에 그쳤습니다. 민선 8기 시장군수 당선자들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과제가 균열된 지역 민심을 온전히 봉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와 함께 여수 자산공원 현충탑과 순천만 국가정원 현충공원 등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그제는 리터당 2,02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가격도 리터당 2,017원으로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까지인 유류세 인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인하세율을 더 높이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일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집중관리군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면 진료기관을 늘리면서 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면서 국립공원 신안군 홍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입 시기와 양을 가늠할 수 없어 치우는 것 외엔 대책이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홍도 앞바다입니다. 커다란 집게로 바다에 떠있는 갈색빛 해조류를 쉴 새 없이 집어 올립니다. 서해의 불청객,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조류를 따라 넘실대며 밀물에는 바다 위를 덮고 썰물에는 해안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것만 1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대에다 담아서 지금 야적을 해서 목포에서 수거배가 와서 수거를 해간다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괭생이 모자반의 근원지는 동중국해 연안. 동중국해와 한반도 서해 사이에 해류와 북서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수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 서해를 뒤덮은 뒤 수온이 오르는 3월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올해는 6월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입 시점을 딱히 예상할 수도 없어 발견되면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국내에 출현한 2015년 이후 6년 동안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 불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좀 헬기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한번 저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뭄 속에 기온이 올라 괭생이 모자반의 부패가 시작되면 악취 발생이 불가피해 관광철을 앞둔 홍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농어촌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유입을 늘려 농어촌 인구 구조를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12개 사업에 1,3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간호사, 기숙사 등 각종 생활 기반 시설들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가금 농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관리를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가금 질병 전문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9개의 자문단을 운영해 도내 60여 곳의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관찰과 질병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가금류 피해를 막기 위해 질병 관리와 방역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학교 안막 스크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 수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은 물품 납품 알선업자 2명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